네, 풀람 7회차 의대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 성대, 순천향대예요. 워낙 셋 다 유명한 학교고 특별한 내용들은 이제 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서울대입니다. 일반 전형은 65명, 작년보다 3명 줄었고요. 지규는 3명 늘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최저 기준 없고요. 1단계 입에수고 2단계 통과하면 면접 보는데 수능 다음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지역균형입니다. 자, 종합전형 40명, 면접 30%고요. 3과목 이상 3등급으로 조정을 했죠. 그리고 탐구도 2과목 6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각각 3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그쵸? 탐구도.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이건 정시 이수 기준인데요. 이게 이거를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나군에서 33명, 가군은 또 나군으로 이동을 했죠. 자, 내년도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인원은 조금 줄었죠. 크게 줄었네요. 12명 준 거니까. 조금 준 거 아니네요. 방식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은 2명 늘렸습니다. 일반 전형을 줄인 거는 아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데 이유는 정시에서 지역균형이라고 불리는 이 전형을 선발하면서 이 정시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늘렸어요. 지역균형은 전에 제가 서울대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죠. 교과 성적. 교과 성적과 학생부 평가라고 불리는 걸 반영해서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2명. 졸업생도 가능하고요. 추천자가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생부 평가를 하는 전형으로 지역균형이 신설됐죠.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지역균형에서 바뀌었어요. 서울대가 좀 내년에 좀 바뀐 겁니다. 서울대는 3과목 합 7 이렇게 해서 어, 2과목 합쳐 이제 2개 그러니까 3과목 각 2등급. 3과목 각 2등급이죠. 서울대가 원래 2등급 3과목이었는데 지역균형 때문에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3과목 합 3으로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그걸 완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서울대가 이제 내년에 시도하는 건 3개 합 7. 보통 이제 홍익대나 이런 학교들이 쓰던 방식이죠. 지금 3과목 반영하는 학교가 고려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있고 서강대라든가 이런 학교 그리고 성대 같은 학교가 최저 기준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서울대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정시지균이에요.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도 내신을 일단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정관이 각각 학생에 대한 평가한 것 갖고 점수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대 전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보통은 전교 1등하는 학생들, 2등하는 학생들처럼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지역균형은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수시에서 일반 전형은 지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학교의 최종 등록자 기준의 컷인데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겠죠. 자, 이거는 2020년도의 학벌 자료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보면은 합격한 학생이 1.1 정도, 불합격한 학생은 1.21 이렇게 되죠. 자, 어차피 일괄 전형이니까 1단계는 의미가 없는데 최종 붙고 떨어진 학생들 여기 떨어진 학생 1.06인데 합격한 학생 1.13으로 봐서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앞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의대 면접은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나게 됐죠, 올해. 20분이면은 학생의 어느 정도 의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알 수 있고, 너 왜 지원했니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의과대학을 오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요. 20분은 상당히 긴 면접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희대라든가 카톨릭대 같은 학교도 서울대 면접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인제대나 여러 가지 한림대나 울산대처럼 1시간씩 50분씩 하는 학교가 아니지만 20분 정도의 시간은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최소한 서울대 의대 정도라면 다양한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10분 정도 이상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이 쓰는 어휘만 봐도 단어만 봐도 이 학생이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올해 같은 경우 일괄이잖아요. 내년은 단계별 전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괄이든 단계별이든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학교의 부동의 전교 1등일 거랍니다. 부동의 전교 1등이지만 성적은 좋지만 독서나 생각의 깊이가 얕은 학생들은 서울대 의대에서 수시로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정시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근데 학생부 종합은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해야 되지만 서울대 의대 정도라면 다양한 독서와 간접 경험을 통한 의과 대학에 진학하려는 의대. 쉽게 말하면 너 왜 의사 되려고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대학이고 서울대 의대라면 소위 말해서 졸업했을 때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될 수도 있다면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역할, 의사로서의 역할과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서울대 의대 정도라면 여기에 부합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길 권합니다. 자, 그다음 서울대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은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붙은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다음 강의 연세대 설명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일반고,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영재고까지 다 망라돼서 선발돼요. 각 학교마다 부분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전국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정도라면 일반고와 차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게 돼요. 그 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 선발돼요. 그렇다고 서울대가 이걸 즉 인원을 구분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발되는데 일반고는 일반 전형에서는 1점대 중반 정도, 1.5, 1.6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지역 균형이 일반고는 1.2 이내, 그리고 광역자사고는 1.3 정도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전국자사고나 이런 학교 학생들이 붙지를 못해요. 서울대 지규는. 그에 비해서 일반 전형은 일반고는 1.5 정도, 그리고 광역자사고는 1.6, 1.7 정도, 플러스 0.2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국자사고는 1점대 후반부터 3등급 정도, 즉 외대부고 하나고 정도면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합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고도 그렇게 쳐줄 거예요. 그리고 상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제철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 학교 있죠. 휘문고나 중동고 이런 학교들은 2등급 중반 정도에서 보통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대 의대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이 서요.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학교에 써주지 않을 거고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한 뒤에 반수를 하거나 이 서울대 의대를 위해서 수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어쨌든 지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4등급 4.0 초반에서 4.3까지 평점 4.3이 만점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예과입니다. 서울대 연세대를 턱밑까지 추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균관대 의대는 규모는 상당히 슬림한 학교예요. 즉 전체 정원이 40명,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니까요. 전형도 단출합니다. 그래서 학과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성균관대는 계열별 모집과 학과별 모집하는데 성균관대 의예과는 학과별 모집으로 25명 선발합니다. 면접은 수능 전이고요. 1단계 3배수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인성 부분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보는 학교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자, 1단계 통과를 하면 면접인데 면접은 MMI예요. 아까 서울대는 MMI가 당연히 얘기를 안 했고 성균관대도 동일한 형태예요. 성균관대 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학교에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 전형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뿐 아니라 서울대 일반 전형과 동일한 형태로 전국자사고와 과학고, 영재고까지 선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봤을 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울산대 그리고 경희대, 한양대까지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중복해서 쓰거든요. 최저 기준 충족이 안 되거나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수생들 중에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학교 욕심이 반영된 전형이고요. 전국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도 우수한 학생들이죠. 하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활동 면에서 과학이라든가 수학의 성취에서 일반고와 영재고의 차이는 두드러지기 때문에 영재고와 전국자사고를 선호하는 학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선발 비중이나 합격 비중을 절대 발표하지 않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절반을 절대 넘지 못할 겁니다. 합격선에. 그리고 심할 때는 아주 소수의 일반고만 선발되고 광역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자 사고와 과학고, 영재고가 대부분 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도인데요. 학과 모집 5명 줄었고 논술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왜 부활이라고 하냐면 성균관대가 작년, 재작년에 논술을 뽑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의예과를 논술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성균관대가 다시 논술을 부활했고 최저 기준은 부여할 수 있는 최저 기준 중에 최대치인 4과목 합쳐 5등급이에요. 보통 의대에서 가장 높은 최저 기준으로 유명하죠. 4합 5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성적입니다. 보통 뭐 70% 컷이 1.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보시죠. 이건 재작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성균관대 21학년도 입결 분석한 거 잘 보세요. 일반고는 1점대 초반 정도에서 잘리고요. 모집 합격자는 절반 정도가 최대일 거예요. 25명 중에 12명이었습니다. 광역자 사고는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휘문이나 중동 그리고 지역 자사고 중에 최고치 학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면 경신고 부산이면 해운대고 그리고 뭐 안산의 동산고라든가 그 지역의 최대치의 명문고들 그리고 전국 자사고에 비견될 정도로 잘하는 광역 자사고 학생들이 선발될 겁니다. 그 학교에 전국 정교 속차에서 1, 2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자사고는 2점대 초반 중반 정도인데요. 아마 이게 학교마다 다르죠. 김천이나 천안북일이나 인천 안에 광양제철 같은 경우 1점대여야 될 거고요. 2등급 전후도 힘들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상상고 정도면 2등급 중반, 외대국어 하나고에 2등급 중후반 정도? 3등급 넘어도 뽑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보다 좀 아래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대가.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3등급 정도고 그 성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3등급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재고는 역시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합격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전부 다. 성대. 일반고 학생들 지원 시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자, 순천향대는 예과하고 본과에서 일부분은 천안에 있는 학교에서 하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실습을 하는데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병원과 그 다음에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수업도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에서 본과 2학년, 3학년부터 수업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준서울학교죠. 완전 서울학교는 아닌데 그리고 학교가 병원이 많고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가 높습니다. 순천향대 하면은 일반 교과 전형이에요. 일반 교과 전형은 국수영탐 4개합 6인데 이게 최저가 높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순천향대 일반 학생들 교과 전형은 합격선이 1.1에서 1.15 선에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1.15 넘어가면 불합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데 국수영과밖에 반영을 안 하는 학교에다 최저가 낮아서 합격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교과 전형이 있고 학종이 있습니다. 순천향대 지역인재 많이 뽑습니다. 순천향대 지역인재는 대전, 충남, 세종만 되는 게 아니라 충북까지 돼요. 그러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서 지원도가 상당하고요. 합격선이 1점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충청도 지역 학생들은 이거를 지역인재나 지역인재 종합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 전형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한다. 충청 제외한 지역 학생들이 지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생의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 6명입니다. 최저가 없어요. 수능 뒤에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국수형과 전과목 반영이고요. 과목별 석차 등급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다군이죠. 순천향대 하면 인하대와 함께 다군을 다투는 학교죠. 다군하면 순천향대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그리고 성균관, 카톨릭, 울산, 고려대 이쪽을 쓰는 학생들이 성균관대 주로 합격을 빼고 이렇게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죠. 자, 내년도입니다. 교과 숫자 1명 변화 있고 지역인재 2명 늘었죠. 지역인재는 40% 의무 모집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이게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역인재 인원을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2명 줄였네요. 최저는 똑같은데요. 지역인재와 이제 교과 숫자 4개와 6 이거 중요합니다. 자, 21년도 합격자 최종 등록 학교 발표에 의하면 평균점에서 1.04, 최저가 1.10으로 학교를 발표했고요. 25명 추합됐네요. 지역인재가 1.14, 최저는 1.31. 높았네요, 지역인재도. 야, 이제 준비가 좀 되는데요, 학생들이. 원래 이게 잘 안 돼요. 지역인재가 충청도 지역은 을지대랑 순천향대 그리고 올해 충북대 말고 건대 글로컬도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지역인재가 건양대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중에 순천향대가 제일 위에 학교니까 아마 대전 충남권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자연계 1등 하는 학생들이 순천향대를 노려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1.93, 최저가 4.4까지 붙었는데 이게 전국자사고 학생인데 아마 메이저 전국자사고라고 불리는 뭐 하나고랑 그다음에 외대보고, 상상고, 그다음에 민사고 이 4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따로 수집한 자료인데요. 합격자 평균 1.93이고 추합이 2명 됐고요. 일반고는 한 1.2 정도까지 붙은 걸로 나와 있고 자사고 4등급 넘는 학생이 붙은 사례가 2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제가 되게 빨리 했습니다. 이거 길게 하려면 끝도 없어요. 서울대만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순천향대도 하지만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드렸고 합격선하고 주의할 점도 알려드렸으니까 이 정도에서 하시고요. 제가 기회 되면 길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